거죠. 근데 가끔씩 이 이성의 규제력이 약화된 tum을 타서 우리의 내적으로 잠재된 욕망들이 이제 분출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술에 취했다거나 아니면 잠잘 때 꿈을 꿨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돌발적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이성적인 그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이른바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의 이성이 힘겹게 본능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 본능이라는 측면이 이제 반발력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이성은 우리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자연, 내적인 본능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어떤 명령 체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어떤 주체의 그러한 차원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주체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으로서의 타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주체 또는 이성의 그 통제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지 이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능의 그 반발력에 의해서 가끔씩 이제 튀어나오죠. 근데 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성적 규범에 의해서, 규범의 통제력에 의해서 그 상당히 이제 그 억눌려짐으로써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 내적 자연으로서의 본능과 이성 간의 그러한 어떤 충돌, 갈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 튀어나오는 양상이 바로 우리 책에서 이제 나와 있다시피 이상성 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독일어로는 이디오진크라지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원래 이제 아도르노의 그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 아도르노라는 그 철학자에게 독특한 개념인데요. 이상성 발작의 그러한 차원으로, 그러한 양태로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발작적인 형태로 돌발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낯설게 되는 거고요. 낯설게 보이는 거고요. 도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낯설고 도발적으로 보이고 괴이하게 보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이성적 주체에 의해서 타자로 내몰린 내적 자연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어떤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능의 목소리를 부당하게 억압을 할 때 우리의 이상성 그 발작의 그런 차원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물 끓일 때 부당하게 이제 물이 막 끓어 넘치는데 그거를 넘치지 못하도록 뚜껑을 계속 눌러 닫고 있으면 굉장히 뭐 물그릇이 터진다거나 뭐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도 뭐 터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반발력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 이러한 이상적 발작도 발작의 목소리, 즉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내적 자연의 그런 목소리를 부당하게 억압을 할 때 이상성 발작의 그 반발력이라는 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영화에서 봤을 때도요, 엘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이러한 이상성 발작의 그러한 어떤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타자의 그러한 예가 자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으로도 이제 나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타자의 예는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사회적 타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류 사회의 가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황자들, 광인, 소수, 문화적 소수자나 성적 소수자들, 그리고 뭐 이주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규제된 사회 규범이 사회의 외부자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소외받는 그런 처지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류 사회의 합리적 규범적 틀 안에서 포섭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포섭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열음이 커지게 되고 사회통합이 굉장히 요원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프랑스의 그 방리우 사태,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타자와의 만남의 관계를 형성을 할 때 그 이상성 발작의 그러한 폭발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타자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 가면서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자와의 만남의 관계의 모색은 우리 영화에서는 대략 두 가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호칸과 그 오스카르의 모습이 되겠죠. 먼저 호칸의 그러한 그 방식을 일단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엘리의 늙은 연인인 호칸은 어린 엘리의 생존을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 그의 과거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소설에서 그는 아동 성애자로 설정된다. 주류 사회의 가치와 대립하는 성적 취향으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은 그의 추방 경험은 자신을 타자적 존재로서